특별히 저희가 B형 간염이라고 하는 것이 간암의 고위험군으로도 알려져 있고 여성분들이 더 취약하십니다. 그거랑은 상관없이 간은 힘들어하고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한슬기라고 합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소화기내과 중에서도 특히 간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간은 우리 몸에서 제일 큰 크기를 차지하고 있는 장기인데요. 실제 비유를 하자면은 신발 사이즈 정도의 크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는 일이 워낙에 많아서 공장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먹는 여러 에너지들을 흡수하고 저장하거나 또는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영양소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한 소화즙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런 간이 워낙에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또한 재생도 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간이 약간의 손상을 받아도 특별한 증상은 보이지 않고 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망가지기 시작하면 특히나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될 경우에 간 기능이 거의 70~80% 이상 부족해지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간이 하는 일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70~80%의 간 기능을 잃어버릴 때까지 아무 증상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도 합니다. 아마 최근 통계로는 한국인들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체 5위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간암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신 환자분들에게 더 잘 생깁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간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간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회복이 어느 정도 어려운 상태를 저희가 간경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간경변 환자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간암이 치료가 어렵고 특히나 간 기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저희가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는 않아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술이나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질환들이 많은데 한국인에서는 특별히 저희가 B형 간염이라고 하는 것이 간암의 고위험군으로도 알려져 있고 또한 음주가 잦으신 분들한테서도 간암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 저희가 치료가 어려운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간은 상태에 따라서도 만성 간염 그리고 간경화가 진행된 간경변 상태라고 최근에는 용어가 바뀌었는데요. 간경변 상태,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간경변이 어느 정도 증상을 보인다거나 하면은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 대상성 간경화 상태가 있고요. 또한 많은 분들이 증상이 있어서 찾아오게 되는, 그래서 많이 때가 늦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되는 비대상성 간경변 상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순히 간경변을 넘어서 복수나 황달, 부종, 그 다음에 토열 같은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간 기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고 사실 이 모든 과정 중에서는 항상 간암이 발생할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간염, 그것들이 진행하면 간경변 상태, 거기에서 합병증이 생기면 비대상성 간경변 상태와 간암이 있냐 없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통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 상태에는 만성 간염, 간경변, 특히나 비대상성 간경변까지 다양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만성 간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첫 번째는 B형 바이러스이지만 두 번째로는 술에 의한 간염인 상태의 환자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원인이 다른 바이러스가 없는 상태에서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고위험군의 음주를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알코올성 간 질환이라고 저희가 병명을 붙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더 진행을 하고 특히나 술을 끊지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만성 간염 상태에서 간경변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음주를 계속할 경우는 지속적인 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일단은 제가 쉽게 설명드리자면 세 가지 위험 요인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쩔 수 없는 성별, 여성분들이 더 취약하십니다. 같은 음주를 할 때에도
남성에서보다는 여성에서의 술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간 손상이나 간경변이 여성분들한테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얼마만큼 먹어야 위험한지를 많이 여쭤보시는데 보통은 저희가 드시는 술 종류에 관계없이 맥주든 소주든 한 컵에 얼마나 이제 들어있는 알코올 양을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5잔 이상 마시는 경우, 남성분들은 7잔 이상, 소주로 따지면 한 병 정도가 되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주 2회 이상 하실 경우에는 특히나 알코올성 간염, 그리고 지속할 경우에는 10%에서 20% 환자분들이 간경변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술을 드시더라도 여성분들이 조금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간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한국인이 비형간염 또는 다른 지방간, 요새 이제 많이들 들으시는 문제이실 텐데요. 비형간염이나 지방간 같은 만성 간질환이 이미 있는 경우에 같은 술을 드신다 하더라도 간경변이나 간암의 위험도가 더 빨리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비형간염 환자분들의 경우 음주량이 유의미하게 있을 경우에는 특히나 간경변이 발생하는 속도가 30년이나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나 사망률에 관해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같은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라도 10년 더 일찍 돌아가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형간염이나 지방간 같은 경우는 치료를 같이 선행을 해야 하지만 이왕에 간이 안 좋으신 경우는 술이라도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되겠는데요. 그런 분들한테서는 술을 당연히 이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 같이 들어갔는데 지방간이 있는 환자분들도 이제 술을 드시지 않더라도 만성적으로, 특히나 최근에는 소아 비만 인구가 늘어나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체중이나 체격이 있으셔가지고 지방간이 원래 있으신 분들이 같은 양의 음주를 했을 때도 간이 손상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은 얼굴이 붉어진다는 증상은 술이 대사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산물에 의해서라고 이제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여자, 남자에 따라서 위험한 음주량을 이제 저희가 제시를 하지만 사실 개개인별로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제 확실히 이제 저희가 다 밝힐 수는 없어도 알려져는 있습니다. 대신 얼굴이 붉어졌다고 간에 안 좋냐라고 여쭤보시면은 이제 간이 대사하는 속도의 차이 일 뿐이라 저희가 이제 그것이 간 자체가 안 좋냐라고 여쭤보시면 이제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제 그것들을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리려면은 뭐 개개인의 이제 형질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뚜렷하게 저희가 이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렇게 얼굴이 붉어지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이제 술로 인해서 느끼는 여러 증상들, 뭐 예를 들어서 기분이 좋아지신다거나 분위기를 좋게 하는 이제 증상을 느끼기 이전에 다른 부작용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두통이라든지 속이 울렁거리신다든지. 근데 그런 부작용이 있을 때는 사실 더 이상 음주는 하지 않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이제 그게 상당히 위험한 이제 얘기이긴 하십니다. 사실은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침묵의 장기는 아무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이제 70~80% 이상 간 손상이 진행된 이후에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게 나는 여태까지 그 정도의 술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소문난 주당이신 분들도 너무 많으신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간은 힘들어하고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멀쩡하다, 그래서 내 간은 튼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해 금물이시고요. 내가 유의미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장기간의 음주를 할 때에는 분명한 위험 요인이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저희가 피검사 또는 이제 간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학적인 검사를 같이 하시는 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간 경변을 진단받아서 오시는 분들은 피검사에서 아무런 티도 안 나는 분들도 많은데 영상검사를 하다 보면 복수가 있는 경우가 많고 또는 간암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술에 의한 숙취와 실제 간의 손상 정도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내가 술을 많이 마실 경우에는 꼭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추적, 검사를 하셔야 된다는 걸 당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성 간염과 간 경변과 간암은 사실은 이제
떼어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원인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적인 음주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는 스스로 회복을 잘 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된다는 거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